어렵지는 않았죠. 시험이. 불만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특강 강의니까. 열심히 수업을 해나오시면은 학생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가지고 구강 강의를 올렸었는데 아마 다들 그래도 보셨을 거라 믿지만 조금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 그러니까 온라인 강좌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트랜스포먼 했을 때 에어컨이요? 네, 키워드 있어. 제가 키고 싶은데 켜세요? 일단 뭔가 켜진 것 같은데 네. 기다려주시죠. 날이 엄청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먼 해밀토니언이 있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볼티지 소스랑 커플레이션 있을 때 토네버 시스템의 일본 토네버 시스템의 해밀토니언으로 유도가 가능한 것을 배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해주는 이 전압 앰플리튜드랑 라비 어스레이션 앰플리튜드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여러 가지 컨스턴트를 통해서 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해밀토니안에 활용해서 싱글 큐빅 게이트 구현하는 것도 좀 봤고 또 아이겐 스테이트를 봤을 때 AC 스타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빗을 어프레스먼트한 드라이브 프리퀀시로 드라이브를 해주면 얘네들이 큐빗 트랜지션이 포톤에 의해서 브레스트에서 이펙티브한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바뀌는 AC 스타 시프트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싱글 큐빗 게이트, 특히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쏴서 만드는 게이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 X축 방향 로테이션, Y축 방향 로테이션은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Z 로테이션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남기고 몇 가지 가장 기초적인 방법과 그리고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만 써서 할 수 있는 버추얼 Z 게이트에 대한 인트로덕션만 살짝 하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싱글 큐빅 게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rive frequency를 QE frequency에 대해서 레퍼런스 했을 때 디튜닝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많이 쓸 것 같고요. 라비 프리퀀시라고 하는 이 컨스턴트에다가 페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주어진과 동시에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합성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I2 믹서라는 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너무 작게 썼는데 I2 믹서라는 컴포넌트를 써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페이즈 컴포넌트랑 아웃 페이즈 컴포넌트랑 하고 여기다가 컨티뉴어스한 웨이브에 로컬 어시티브 데이터 시그널을 넣으면 우리가 큐비탄 때 가는 드라이브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컴포넌트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페이즈 컴포넌트 볼테이지가 이 오메가 x에 비례하고 이 아웃 페이즈 컴포넌트가 오메가 y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소수 오메가가 뭐냐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y에다가 i랑 2가 형성을 하던 소수 벡터인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X 방향, Y 방향 로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Z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서 큐빗의 프레젠트 드라이브를 하면은 큐빗의 이펙티브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AC 스트럭 시프트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이펙티브하게 Z 방향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는 메커니즘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프리퀀시가 튜너블한 큐빗의 경우는 얘를 시간에 대해서 큐빗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직접 시간에 대해서 조절하면서 디게이트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가능은 한데 사실 게이트 피델리티를 높게 만들려면 적어도 에러가 없는 그런 게이트를 우리는 항상 구현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이 Virtual Z 게이트라고 하는 방법인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해줄 때 드라이브의 페이즈를 바꿔줌으로써 Z 방향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잘 사용되는 C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난 수업 시간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없으면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irtual Z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 X 방향 로테이션하고 Y 방향 로테이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x 방향 로테이션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어떤 z 방향 로테이션을 해주고 싶다고 해봅시다. z 방향으로 예를 들면 파이만큼 로테이션을 해주고 싶고요. 사실 이게 원래는 좀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이트를 이 라인은 한 개 큐빗이 따라가는 어떤 타임라인이라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각각의 스퀘어는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x 세타라는 게이트가 먼저 어플라이가 되고 그 다음에 c 파이가 어플라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노테이션은. 근데 얘가 못 때리는 게 우리가 스테이트에다가 게이트를 어플라이 할 때는 여기 어플라이 되는 순서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게이트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게이트는 이거인 거죠. 그런데 서킷 모델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x세타라는 게이트를 먼저 어플라이를 해준 다음에 비슷하게 x세타라는 게이트를 어플라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의 페이스를 파이만큼 돌려서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얘기를 드리자면 이 x세타라는 점은 결국에 x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로테이션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x축이 아니라 우리가 블록 스피어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을 중심으로 하는 로테이션이 아니라 여기서 파이라는 그만큼 로테이션인데 어떤 그러니까 이퀘이터에 스틸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엑시스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해주면 이게 이 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포멀하게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어디셔널한 Z 로테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이펙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큐빅을 측정을 하거나 할 때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측정은 그 Z 방향의 그러니까 시그마 Z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는 돌려도 0과 1의 relative한 페이스만 바꿔주기 때문에 얘의 expectation value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이 방향 측정을 하면은 괜찮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게이트를 virtual하게 구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게이트를 그러니까 이런 게이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게이트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게이트는 이 Z 방향 로테이션은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거기에 마지막에 오면은 측정 직전에 마지막에 오면 피지컬한 이펙트가 오기 때문에 항상 어떤 X 방향 게이트 사이에 껴 있어야지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네이버링하는 X 혹은 Y 게이트 사이에 이걸 넣어주고 싶은 게 이 Z 방향 로테이션을 넣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이 Z 방향 로테이션은 우리가 게이트를 구현했을 때 시간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얘는 여기 X 방향 로테이션 하나, X 방향 로테이션 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Z에 해당하는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얘는 우리가 오실레이터의 페이스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오류가 없는 Z 방향 로테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방향 로테이션은 X 방향 로테이션만 할 줄 알고 그 오실레이터의 페이스만 잘 바꿔줄 수 있으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게이트 시퀀스를 했을 때 이런 거죠. X 세타 하고 Y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Y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Y를 해주면은 여기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어떻게 구현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거였죠. 자, 추가적으로 이 Y 방향 로테이션을 해줄 때 이제부터 얘의 레퍼런스 페이스는 0이 아니라 Y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Z 게이트를 해주면은 페이스 레퍼런스가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게 나의 뉴 제로 페이스가 되는 그러니까 페이스를 이렇게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게 이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얘를 또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5
이게 싱글 큐빗 로테이션, 페이스 로테이션을 해줌으로써 C 페이스 게이트 같은 거 해줄 때 생기는 불필요한 페이스들을 그냥 바로 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나 이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C 페이스 게이트 같은 걸 해준 다음에 뒤에 로컬 로테이션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적당히 페이스를 잘 정해서 그냥 돌려주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에 중요한 시그니피컨스가 하나 있는데 위의 싱글 큐빗 로테이션은 글로벌 페이스, 버트 글로벌 페이스, 이게 SU2 그룹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들은 이런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세 개의 앵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라인 데이터 스트럭처. global fac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사실 D부터 시작하고 X가 된 다음에 D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virtual C 게이트를 활용하려면 X 사이에 D가 껴있는 모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쓸 수가 있냐면 어쨌든 여기서 정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virtual C 게이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C 게이트랑
D 방향 로테이션이랑 X 방향 로테이션만 외우고 있으면 arbitrary한 single case를 다 구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virtual이랑 X 방향 로테이션을 할 줄 알면 우리가 arbitrary한 single case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 큐빅 게이트에 대한 원인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싱글 큐빅 게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맞을 수도 있는지도 얘기해야 되고 보통 트랜스포머 큐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그 온라인 강의 때 녹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싱글 큐빅 게이트는 가우시안 혹은 코사인 쉐입 엔벨롭을 커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드래그라는 테크닉을 써가지고 멀티 트랜스포닝, 멀티 레벨링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포스의 쉐입을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arbitrary rotation을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은 포스의 듀레이션은 얘를 고정시켜 놓고요. 얼마나 돌릴지는 이 앰플리튜드 있고요. 얘를 스케일을 시켜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x파이에 해당하는 이 퍼스가 있을 텐데 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x파이 over 2를 구현하는 게이트의 앰플리튜드가 2배예요. 그렇게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심플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x 세타도 이 앰플리튜드만 스케일링 해주면 당연히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x파이 over 2랑 x파이가 정말 2배의 만큼 앰플리튜드 차이로 구현이 되는 거냐? 이거는 실험 셋업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 셋업을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임퍼펙션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얘는 잘 구현을 해줄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옛날 아이디어는 얘는 x파이는 x파이 over 2만 잘 표현하게 시킨 다음에 x파이 over 2 두 번 써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랑 같은 논리죠. x파이는 그러니까 따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암시
않는 그런 내용이겠죠. 테크니컬 하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최고로 높은 피델리티를 구하려면 저희가 특정 이 게이트셋을 먼저 구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있냐면 우리가 expirable to 게이트랑 virtual zero 게이트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구현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얘 잘 구현할 수 있으니까 싱글 큐브의 로테이션은 arbitrary하게 항상 가능하고 높은 피델리티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싱글 큐브 게이트 피델리티는 정말로 펄스 듀레이션이 타라고 했을 때 진짜 피델리티가 한 이 정도 나와요. theoretical하게 이 디코헤런스에 의해서 제한이 된 그만큼의 인피델리티만 하는 이 싱글 큐브 게이트를 거의 항상 구현합니다. 조선도 좀 있어요. 그렇고요. 네. 약간 시험적으로 내는데 네. 선도에서 오퍼레이션 타임이 나온 세컨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나온 세컨드 가는 거 되게 빠르게 하나의 뭐 채널에서 페이스를 더해서 뺐다가 내비게이션을 조정하는 네. 거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작은 페이지를 도입했다고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나노 세컨드 그렇게 샘플 레이트가 있는데 그 페이스를 조금 돌려준다고 이게 차이가 있냐 이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나노 세컨드 프리시전을 갖는 이 오시레이터는 결국에 샘플 나이트리스트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 나노 세컨드 스텝으로 나온 이 디스크리트 타임 샘플은 500MHz 미만의 아날로그 밴드위드를 보기 때문에 이거 미만의 신호밖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 LO랑 섞어가지고 IQ 믹싱을 해줘요. 그래서 기가헤르츠 신호를 만들어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여기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 페이스 보이면 저기까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더 나중에 중요해질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코비런스 타임이 점점 더 높아지면은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실레이터가 갖는 이 페이스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운동장을 어떻게 보면은 얘 페이스가 그리고 어느 정도 드리프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페이스 드리프트에 의해서 결국에 우리가 펄스 시퀀스 동안 이 오실레이터가 코비런스가 계속 러닝하는 페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터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큐빗 성능이 안 좋아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큐빗의 성능이 좋아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좀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밀리허츠 라인에 레이저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건 잘 마이크로웨이브 소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는 안 나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투레버 시스템 할 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옵티컬 코어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투레버 시스템이면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투레버 공부를 하려면 나타나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옛날 자료 옛날에 그 에버리랑 아나리스가 쓴 지금 엄청 오랜 책이 있는데 조리총학부의 레이저 물리학 수업 들으면 그거 노테이션을 따라 그래서 이 옵티컬 블록 이퀘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이 문블록 마스터 이퀘이션 2로 그런 걸 구했었잖아요. 타임을 모션하는
매트릭스 알제브라를 뭔가처럼 리니어 알제브라, 이 매트릭스의 커뮤테이터 슈퍼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를 리니어 매트릭스의 알제브라로 바꿔주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풀기가 쉬우니까. 블록 레드필드 티어리를 따르는 그런 가정을 하면은 린블라드 슈퍼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지는 것을 그래서 이게 그 longitudinal 하는 릴레이션이고요.
파울리 오퍼레이터가 만드는 시그마 벡터가 있을 거예요. x, y, z가. 얘가 좀 블록 벡터거든요, 사실. 이 블록 벡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크로스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어떤 그 오메가라는 벡터랑 크로스 오퍼레이션이 있고 또 릴렉세이션 프로세스들을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 상수들이 어떤 기 프로세스에 해당하는지 좀 더 잘 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오메가는 뭐냐면 해밀토니안의 파라미터들이 결정하는 어떤 벡터입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예를 들면 블록스피어에서 해밀토니안이 퍼스턴트가 어떤 오메가라는 이 벡터를 형성을 한다면 얘가 일으키는 타임의 모션은 얘가 일종의 토크라서 예를 들면 스테이트가 여기 있으면 이 축을 중심으로 프리세스하는 이런 다이내믹스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 디코헤런스에 해당하는 톤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는 프로세스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실험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코헤런스한 파트는 이 해밀토니안이 토크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 전자정보 실험 쪽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스케일링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은 실험할 때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하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컨스턴트한 드라이브 스트렝스로 얘를 계속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케이랑 디페이징이 있는데 그냥 계속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상태로 어떤 정상 상태로 수용을 할까 했을 때 이런 덴시티 매트릭스를 갖는 상태로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얘에 대해서 한번 커멘트를 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population에 대해서 볼게요. 큐빅 population, 그래서 이는 큐빅의 excited state의 population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감마 제곱 플러스 델타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로렌치안이라는 거. 로렌치안인데 여기서 감마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제곱 플러스 제곱에 감마를 나누는데 이런 라인액트가 그러니까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드라이브해주는 파워에 대해서 바뀌는 로렌치안 라인 쉐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빗을 스펙트로스코피를 예를 들어서 해준다고 할게요. 드라이브를 해주면서. 근데 이 오메가 D,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더 세게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면은 이게 라인 렉트가 더 넓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워 버드닝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큐빅 시그널을 큐빅 프리퀀시 오메가 T로 큐빅 드라이브를 해주고 여기가 큐빅 프리퀀시를 넣을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겠죠. 이 리스폰스를 봤을 때 작은 파워로 하면은 샤프한 라인엑스가 나오는 라인 쉐입을 갖는데 파워가 커지면 브로드한 라인 쉐입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파워 브로드닝이거든요. 근데 이 파워 브로드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모닉 오시레이터 같은 경우는 파워 브로드닝이 없거든요. 우리가 드라이브 해주는 파워가 얼마나 세졌든 간에 라인 엑스는 아이디어한 경우에는 항상 컨스턴트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소드레버 시스템 같은
non-linearity가 있는데 파워에 대해서 다른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그런 게 파워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오시레이터에는 없는 거, 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드라이브 데미지 있습니다. 많이 가려져서 안타깝게 되는데 사람들은 저식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센 경우랑 약한 경우에 어떻게 스케일링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가 센이면 얼마나 세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 감마 1하고 감마 2의 이 지오메트릭 그 기하평균이나 지오메트릭 민보다 훨씬 큰 경우가 스트롱 드라이브 데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 익사이드 스테이트의 파퓰레이션은 정확히 6대 1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상 세게 드라이브를 해주면은 그냥 오랫동안 그 드라이빙 하고 있으면 큐빅 파퓰레이션은 2분의 1인 걸로 수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엘러멘트는 코헤런스 엘러멘트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약한 드라이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오메가 D는 우리가 가해주는 볼티지 앰플리튜드랑 관련이 있거든요. 오메가 D 스퀘어드에 비례하니까 얘는 우리가 가해주는 파워의 비례에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의 리니어한 이 익사이드 스테이트 파퓰레이션의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스케일은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ptical bug equation을 정리를 하겠고요. 굉장히 짧게 남은 시간에 일반적으로 싱글 큐빅 프로퍼티를 캐릭터라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험들을 해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빗을 맨 처음에 시험을 시작을 하면은 큐빗의 프리퀀시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거는 뭐 스펙트로스코픽한 방법, 그러니까 큐빗의 뭐 드라이브를 바꿔가면서 리스폰스를 보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하이퍼스라고 하는 그 큐빗의 X 방향으로 예를 들면 파이 로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게이트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주냐면 말 그대로 그냥 첫 번째 방법은 큐빗 상태가 있는데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계속 가해주는 거예요. 측정하기 전까지. 이 드라이브 듀레이션을 리니어하게 바꿔주면서
속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이게 정해져 있는데 얘 앰플리튜드를 바꿔줘 가면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 이게 실험 데이터고요. 제가 연구를 했던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바꿔가면서 필하면 이게 어스레이션이 나오니까 이게 완벽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타임버스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2분의 1이 파이 오버 펄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파이버스랑 파이 오버 펄스가 결정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이러한 실험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심심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 이렇게 쉐브론 패턴을 보여줘가지고 좀 더 재밌어 보이는 피규어 만들고 이런 실험들을 시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라비 어스데이는 실험을 해주는데 그 가해자는 퍼스트의 프리퀀시 있잖아요. 프리퀀시를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가면서 그러면 이런 쉐브론 형태의 어스데이션 패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큐빗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하이퍼스가 있으면 그 큐빗을 익사이드 스테이트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익사이드 스테이트에 먼저 큐빗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딜레이를 바꿔줘 가면서 파이널 상태를 조정을 하면은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어떤 커브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큐빗의 T1에 해당이 되고요. 이 타임 스케일이. 그래서 이런 시퀀스를 봅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 팩터가 C 방향으로 어떻게 떨어지냐를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T1이라는 밸류는 적어도 초전도 큐빗에서는 한번 딱 구해하면 밸류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되는 밸류는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얘가 변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이게 초록색이랑 까만색이 다른 큐빗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왔다 갔다 계속 플럭추에이트하는 영향을 보이고 현재 초전도 큐빗은 이 투-레벨 시스템 디펙트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얘에 의해서 이 T1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계속 플럭추에이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T1을 반복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런 실험들을 종종 해동을 합니다. 그냥 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있나 이렇게 실험하다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밤새 불량으로 모습을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줄 수가 있는데 T1이 뭐 왔다 갔다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이렇게 어스레이션 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엄청나게 어떤 TLS가 큐빗에 스트롱하게 갑자기 커플하게 돼가지고 코헤런트한 어스레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얘들은 보통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 애가 아직 제어를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TLS라는 것의 마이크로스코픽한 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탐구를 할 수 있으면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1 관련된 단서였고요. 램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파이어 맨 처음에 브라운 스테이트랑 우리가 파이어벌 파워가 있으니까 브라운 스테이트랑 익사이드 스테이트의 어떤 중첩 상태 파이어벌 파워를 쏴줘서 이니셜라이즈를 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면은 얘가 디코헤런스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들어간 그 이퀘이터 방향에 있는 벡터를 그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냥 뒤축으로 파이어벌 포스를 다시 쏴줘서 돌려준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게 이거의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T2 스타라고 하는 코헤런스 타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램지 코헤런스 타임은 이렇게 스타를 붙이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램지는 코헤런스 타임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정확한 프리퀀시의 센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빗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우리가 가해준 파이어벌 포스의 프리퀀시랑 다르게 되면은 그 디튜닝만큼 얘가 어셀레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상당히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측정해주는 방법으로 LC 시퀀스를
드라이브 프리퀀시를 바꿔주면 이런 쉐이프랑 패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또 많이 해주는 실험이 한 에코라고 하는 건데 무슨 뭐냐면 먼저 파이어를 포커스로 브라운 스테이트랑 익사이드 스테이트의 슈퍼포지션을 만들어준 다음에 중간에 뒤집어주는 파이퍼스를 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퍼 포커스로 다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 잘 나오는데 파이퍼 포커스로 이퀘이터에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하는 앙상블이 주파수가 플럭추에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른 애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서 이렇게 디퓨스 아웃 할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파이퍼스를 쏴주면 얘가 다시 리포커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파이퍼스 쏴주면 시간은 이만큼 지날 때 리포커스를 해주기 때문에 프리퀀시 지터의 약효과를 어느 정도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얘가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렇게 측정하는 디케이터 툴을 핏했을 때 나오는 이 T2 값을 우리가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불러주는 T2 에코를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T2 스타는 굉장히 짧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가장 심플한 게 어쨌든 다이내믹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해보면 해줄 수 있는 게 에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오늘은 이렇게